이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이별은 매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연애를 하면 항상 이성이 먼저 사귀자고 하고 이성이 먼저 이별 통보를 했는데요. 과거에 연애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고 정말 힘든 연애를 반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힘든 연애를 어느 정도 경험해 보니 이것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해서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왜 헤어졌을까? 이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슬픔, 아픔, 괴로움이라는 감정이 떠올라요.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으면 엊그제만 해도 행복했는데 우리가 이별이라니. 하루아침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깊은 관계를 유지하던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니 엄청난 불안감과 배신감, 분노,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와서 그때 만났던 사람에게 떠오르는 대로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라며 카톡을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더 이상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아.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혼자가 더 편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 라는 말이었죠. 불과 어제만 해도 이번 주 주말에 뭐 할지 상의하면서 잘 자 좋은 꿈 꿔 하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나 할 말 있어.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이었어요. 너무 확고하게 말하니까 붙잡고 싶어도 여지도 안 주고 카톡을 보내도 일십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별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마음을 쉽게 열고 애인 눈치도 많이 보며 배려하고 맞춰주고 상처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할 때도 행복한 감정을 극도로 느꼈고 이별을 할 때도 슬픈 감정을 극도로 느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별을 하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울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고 그랬었죠. 세상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슬픈 노래 듣다가 버스에서 울고 그랬어요. 그때는 꼭 이별 노래, 로맨스 드라마, 로맨스 영화 이런 거에 꽂혀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공감대가 필요했던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별을 해서 힘들고 아프다는 걸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다는 걸 스스로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슬픈 이별 과정을 경험하며 시간을 보냈고 잘 지내? 라는 카톡이나 전화 한 통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나를 많이 좋아했을까? 그 사람도 지금 힘들어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아무래도 이별을 하다 보면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판단을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옳은 선택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별은 성장통이 아닐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연애를 해야 하는데 연애나 결혼도 영원한 사랑은 없잖아요.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나이를 많이 먹거나 아파서 사별하는 경우도 있죠. 관계 속에서 만남과 이별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성을 만나는 것도 이별을 하는 것도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별의 의미가 영원히 남남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헤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도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보단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애인과 성격이 다르면 부딪힐 때마다 서운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많아지죠. 즉 연애를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면 서로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놓아줘야 하는 게 맞아요. 서로 행복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는 건데 한쪽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놔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해보는
있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관계로 연애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해야 서로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사랑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랑 표현을 편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죠. 서로의 표현의 강도가 달라서 이별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사랑 그릇이 커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 그릇이 작아서 사랑을 조금만 받아도 가득 차고 만족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사랑만 주게 돼요. 그럼 사랑 그릇이 큰 사람은 상대방이 주는 사랑의 양이 부족하겠죠? 왜냐면 사람은 자신이 겪어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하는데요. 이처럼 가족이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그릇이 작은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달라고 하면 갖고 있는 사랑이 금방 바닥이 나버리겠죠. 이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양을 다 썼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그 사람은 그만큼의 사랑만 줄 수 있구나.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려면 썸을 타고 서로의 확인을 통해 허락을 받고 오늘부터 우리 1일이라는 디데이를 설정하고 직접적인 연애를 시작해요. 하지만 헤어짐은 한 명의 생각으로 이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이서 연애를 시작하는데 이별은 한 명의 의견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게 참 웃기지 않나요? 연애도 관계인데 그 깊숙한 곳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깊은 감정, 관계, 기억, 추억 정이 생기게 되는데 한 명의 결론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사랑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별을 하면 그렇게 슬프고 아픈가 봐요.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을 잊어야 하니까요. 너무 슬프죠.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언이 있는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34살이 되면서 깨달은 점은 살면서 겪었던 힘듦과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잘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그 힘든 경험이 나를 버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또는 내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이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나아지게 되고 어느새 더 성장한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연애는 나와 다른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저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끌리더라고요. 나에게 없거나 부족한 모습이나 갖고 싶은 모습에 끌리고 매력을 느꼈어요. 하지만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니 자주 의견 충돌이 생겼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다툼이 잦았고 다툼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서로 너무 다르고 안 맞으니 끝이 보이는 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정으로만 연애를 하기에는 시간과 돈과 감정 소모가 너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헤어짐의 끝을 깨달았을 때 서로 포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나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연애를 통해 이성에 대해 알아가고 분석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배우고 싶은 성격은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연인들 덕분에 연애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연애를 하면서 배운 점은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립심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내 장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내 단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보완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번째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5번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이별을 극복하고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대체 좋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하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8년간 연애 관련 책도 읽고 연애 잘하는 영상도 많이 보고 심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뇌피셜이지만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나와 잘 통하고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랑 잘 통하고 잘 맞아야 서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관심사나 좋아하는 음식이 잘 통하잖아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상처를 많이 주지 않는 것,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일도 덜하고 서로 믿고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나는 안정감을 추구하는지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지 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 성격과 잘 맞는 사람을 알아보고 구별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나에 대해 알아가는 게 우선이겠죠?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연애 공부를 하면서 노력한 결과 의뢰 연애를 극복하고 제가 만나고 싶었던 이상형과 사랑받는 연애를 하고 사랑받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겪어본 연애 경험과 이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깨달은 점들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현재 이별을 겪고 계시거나 애인과 헤어져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이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지금 상황을 잘 견디고 극복하려고 한다면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연애하고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별은 성장통. 두 번째, 사랑 그릇의 차이. 세 번째, 시작은 둘이, 이별은 혼자. 네 번째, 반대에게 끌리는 연애. 다섯 번째, 연애를 통해 배운 점. 여섯 번째, 좋은 사람의 의미. 일곱 번째, 잘 맞는 사람 확인하는 방법. 이 영상에 공감을 하시거나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제 유튜브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올라오는 컨텐츠를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러브앤써니였습니다. 안녕.